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해롭다고 말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곳에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못이 박혀 있다면 무조건 빼셔야 합니다. 이 못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운을 끊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전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아마 분명 지금껏 힘든 삶,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 분들의 가정에는 이곳에 못이 박혀져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이 지금껏 여러분의 가족들을 힘들게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가옥들은 절대 대못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모두 나무를 깎아서 그 이음새를 만들었고 이 이음새를 연결하여 하나하나의 기둥을 연결하고 세워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물론 간혹 큰 쇠고리를 연결하여 큰 기둥들을 잇기는 하였지만 어느 곳이든 절대 땅의 기운이 스며드는 곳, 즉 지기가 올라오는 곳과 또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곳, 즉 천기의 하강점에는 절대 그 어떠한 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전기를 차단하고 또 끊기 위해 우리 국토의 요열점에 수많은 쇠기둥을 박기도 하였으며 얼마 전 이것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작업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쉽게 여러분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침으로 사람의 기혈을 정지시켜 마취를 한다고도 하죠. 네, 마취라는 것은 그 주위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집 역시 그러한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흐르는 곳에 못이 박혀져 있다면 여러분이 그 집에 사는 동안 내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관운, 즉 직업적인 번영이나 가정의 안정을 상징하는 곳에 박혀져 있다면 여러분은 늘 가정의 불안정과 직업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어 오셨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곳에 못이 박혀져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빼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실 가운데 박혀져 있는 못입니다. 여러분, 간혹 거실 가운데, 즉 소파가 놓이는 등 뒤 가운데 부분에 사진을 걸기 위해 또 그림 액자를 걸기 위해서 못을 박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는 그 가정의 대주의 직업적인 번영을 막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물론 이 사진을 걸기 위해서 못을 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못 말고도 사진을 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천장마트나 할인점 같은 곳에 가면 접착력이 아주 강한 또 아주 무거운 것들도 걸 수 있는 피스나 못 대용품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실 소파 등 뒤 벽 가운데는 그 가정의 명예운을 상징하는 정점이며 이곳에는 가족 사진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걸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곳에 못이 박혀져 있다면 무조건 빼시도록 하시고요. 그 벽지는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꼭 메우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방 화구 근처에 박혀져 있는 못입니다. 여러분, 주방 화구 근처는 바로 돈을 말하는 곳이에요. 네, 이곳에 못이 박혀져 있거나 철사 같은 쇠가 끼워져 있다면 그 집은 절대 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화구 바로 뒤 벽에 있는 못은 어떠한 것이든 그 집에 돈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집에 어떠한 풍수적인 처방을 하더라도 이것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어느 곳이든 주방 화구가 정말 깨끗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주방 화구 근처는 정말 깨끗하게 또 청결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었죠. 여러분, 이거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곳에 못이 박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네, 이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의 흐름을 연결하는 혈맥인 곳입니다. 세 번째로 침실 침대 근처에 박혀져 있는 못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침대 머리맡에는 그 무엇도 걸어두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부부의 사랑, 즉 가정의 화목을 만드는 곳이며 또 그러한 기가 흐르는 혈맥인 곳입니다. 하여 이곳에는 절대 그 어떠한 못도 박혀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마 분명 부부간에 다툼이 잦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집은 이곳에 무엇인가가 걸려져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을 위해 못이 박혀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집안에 안정이 생기고 또 행복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번째로 자녀방의 창가나 또 그 방의 문 근처에 박혀져 있는 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화에서는 이 문이라는 것은 항상 입신양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하여 등용문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며 요즘도 취업의 문이니 입시의 관문이니 하는 말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녀들의 방 창문 틀이나 바로 그 옆,
그리고 문이나 문 바로 옆에 못이 박혀져 있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전부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작년에 이곳에 박힌 못을 제거하고 수년간 취업 문제로 고생하던 분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제게 고맙다고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 근처에는 그리고 문에는 어디든 절대 못이 박혀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현관문에 못이 박혀져 있으면 그 집안에는 병자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현관은 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통과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창문도 그러하지만 특히 현관의 문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에요. 네, 이곳에 못이 박혀져 있다는 것은 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의 흐름을 차단시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여 가족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병으로 인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기가 약한 사람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중문도 문입니다. 네, 절대 문과 또 중문에 못을 박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잘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어디든 녹슨못이 박혀져 있으면 그 집은 무조건 가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 어디든 절대 녹이 쓴 못이 박혀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못과 피스 그리고 나사못에 관해서 잘 구분을 못 하시던데요. 여러분, 나사못은 못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피스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못 중에서도 아주 작은 못, 또 얇은 못, 그리고 새못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비교적 큰 못은 집안 어디든 박혀져 있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녹이 쓴 못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빼야 할 못입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 사냐에 박아놓았던 것이 바로 이렇게 녹이 쓰는 큰 쇠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녹이 쓴 못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을 가지고 올 것이며 또 분명 여러분에게 힘든 삶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큰 무엇인가를 걸어야 하고 또 그것이 아주 무겁다면 이젠 직접 못을 박지 마시고 이런 플라스틱 피스나 플라스틱 칼블럭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다른 곳에는 후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네, 그것이 올바른 풍수법이며 여러분의 가정의 기의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전기를 끊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